안녕하세요, 핫피TV입니다. 4월 21일 새벽 BMW의 귀한 뉴 C 시리즈와 전기차 i7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핫피TV는 자동차 리뷰도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자동차 그 자체보다 BMW 뉴 7 시리즈에 새로이 채용된 31.3인치 시어터 스크린과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BMW 뉴 7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F 세그먼트의 제왕은 누가 뭐라 해도 벤츠 S클래스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합니다. 7 시리즈는 S클래스를 쫓아가는 입장인데 최근에는 더욱 판매량이 부진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7 시리즈는 그렇게 매력적인 차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BMW가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두드러져요.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바뀌었는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BMW의 팬인데요. 최근 디자인은 불호입니다. 이번 7 시리즈 실물을 봐야 제대로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놀라운 건 7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이 i7을 동시에 발매한다는 거예요. F 세그먼트의 귀함을 전기차로 동시에 선보인 것은 BMW가 최초입니다. 벤츠가 EQS를 같이 선보이고 있지만 S클래스와 동급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i7은 101.7kWh 배터리를 장착해서 WLTP 기준 62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iX50은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운전 재미까지도 갖춘 전기차였죠. 마찬가지로 i7도 운전 재미 하나는 끝내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외관보다 멋진 것이 바로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iX50S인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크리스탈 인테리어를 보다 고급스럽게 담아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라인이 아닌 면으로 두껍게 빛을 냅니다. 어떤 느낌일지는 실제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캐시미어 울을 도입한 게 이색적입니다. 캐시미어 우류는 보풀이 심해서 관리하기 까다로운 소재인데 시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부에 닿는 촉감 하나는 끝내줄 것 같네요. 그리고 상위 버전에는 뒷좌석 레그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마치 벤츠 마이바흐처럼 뒷좌석 시트 아래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고급스러움은 벤츠보다 떨어지는 것 같네요. 벤츠처럼 레그 서포트를 별도의 기구로 만든 게 더욱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인테리어만 따졌을 때 이번 7 시리즈보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W223 S클래스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S클래스가 따라올 수 없어요. 이번 7 시리즈에서는 뒷좌석 승객을 위해 31.3인치 AK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탑승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면 선루프 라인에 수납되어 있던 디스플레이가 내려오고 빛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가 닫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혁신인 거죠. 제가 롤러블 올레드 TV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롤러블 올레드가 널리 쓰일 분야는 자동차라 말씀드렸어요. 가격만 저렴해지고 좀 더 작은 사이즈가 출시된다면 대형 세단이나 카니발 같은 밴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 시리즈가 도입한 기존 평판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수납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네요. BMW 시어터 스크린은 32:9 화면비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해서 가로로만 길고 세로로는 좀 짧죠. 그래서 앞좌석과의 소통이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운전자는 룸미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요즘은 자율주행 등 첨단 장치가 자동차에 내장됐을 뿐만 아니라 후면은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더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7680-2160으로 4K 디스플레이 2개를 옆으로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BMW는 AK 해상도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 해상도가 AK 충족할 때 AK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W 시어터 스크린은 4K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영상을 보니 16:9 영상을 볼 때 좌우가 비게 되고요. 2.35:1 영상의 경우 화면 전체 모드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력적인 건 TV 관련 조작을 도어 손잡이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것도 타사에서 도입하지 못한 혁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잘 만들었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영상은 HDMI 입력을 제공해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기 OTT 셋톱박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MW 시어터 스크린에는 아마존 파이어 TV OS가 채택되었어요. TV에는 OS가 있죠. 삼성에는 타이진이 있고 LG에는 웹 OS가 있습니다. 자체 OS를 만들지 못하는 업체는 안드로이드 tvOS나 로크OS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셋톱박스에 파이어 TV 스틱이 있죠. 저희가 리뷰한 적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얼마 전부터 아마존은 파이어 TV OS를 탑재한 자사 TV 파이어 TV를 내놓고 있죠. 앞으로 아마존은 파이어 TV OS를 외부에도 공급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그 첫 제품이 BMW 7 시리즈가 된 겁니다.
이 파이어 TV OS를 통해 BMW 7 시리즈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게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 로컬화인데요. 파이어 TV OS가 아직 한국어를 지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웨이브 TV인과 같은 한국 OTT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BMW 코리아가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 혹은 플레이지와 같은 국내 OTT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때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발맞추는 오디오는 BMW 4D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IX50부터는 의자 내부에도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이번 7 시리즈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총 30개 이상의 스피커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BMW 시어터 스크린을 통해 OTT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4K 해상도도 완벽 지원하죠. HDR은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만약 사운드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면 정말 제대로 OTT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엔 지원 소식이 없네요. 현재 자동차 내 돌비 애트모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S클래스 바이브, 이번에 발표된 EQS SUV만 지원합니다. BMW 뉴 7 시리즈 그리고 i7,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해 예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 BMW 시어터 스크린은 혁신이나 부를만합니다. 롤러볼 디스플레이 말고 이런 방식으로 대형 디스플레이를 차 내부에 탑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후 이 방식은 대세가 될 겁니다. 벤츠 S클래스나 아우디 A8이 따라하겠죠. 그래서 저는 배가 좀 아프네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지 따라하기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앞으로 다양한 서드파티에서 특히 중국 업체겠죠. 이런 방식을 구현해낼 겁니다. BMW 시어터 스크린은 아마 숏바디에는 설치하기 어려울 것이고 750li 이상 모델에만 채택하고 가격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받을 거라는 게 제 예상인데요. 서드파티를 통해서는 4,500만원 아래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뉴 7 시리즈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7 시리즈의 BMW 오디오 시스템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뉴 7 시리즈 기회가 되면 화질과 음질 모두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